암호화폐가 열어갈 세상 시즌 1 1화. 우버 타면서 억울했던 적 없나요? 상장 사례로 보는 점유형 공유경제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추나무꼴 이초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팟캐스트 공유경제의 혁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버 타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데 우버가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건 나 같은 승객들 덕분 아닌가?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내가 여기서 리뷰 쓰고 평점 매기고 하는 게 결국 이 플랫폼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문제를 직감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 2019년 5월 10일, 그날의 충격. 2019년 5월 10일, 우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그날 우버의 기업 가치는 무려 824억 달러. 한화로 약 100조 원이었어요. 100조 원이요? 우리나라 2024년 정부 예산이 약 657조 원이니까 우버 하나가 정부 예산의 15%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100조 원의 가치는 누가 만든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버 앱이 있는데 운전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아니면 승객이 아무도 없다면 우버가 824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버의 가치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창업자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제공한 서비스와 데이터, 수십억 번의 이용을 통해 축적된 승객들의 데이터와 신뢰. 이부 누가 돈을 벌었나? 진행자 그럼 2019년 상장 당시 이 824억 달러의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정답은 오직 창업자들과 초기 투자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트래비스 칼라닉 전 CEO는 상장 후 자신의 지분 일부를 매도해서 약 25억 달러, 한화로 3조 원 정도를 손에 넣었어요. 그럼 운전자들은? 승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없었다면 우버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텐데 승객들의 데이터와 이용 패턴이 없었다면 우버가 이렇게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우버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서지 프라이싱이죠.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올리는 시스템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수십억 건의 실제 이용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3부 에어비앤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에어비앤비가 상장했어요. 상장 첫날 주가가 112% 올라서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직접적으로 숙박시설을 소유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 400만 명의 호스트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거죠. 이 400만 명의 호스트들이 제공한 건 깨끗한 숙소 관리와 친절한 손님 응대, 지역 정보 제공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그리고 6억 명이 넘는 게스트들이 제공한 건 상세한 리뷰와 평점, 이용 패턴 데이터, 지역별 수요 정보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만약 호스트들이 모두 우리도 에어비앤비 주주가 되어야 한다며 그 불만으로 플랫폼을 떠난다면 에어비앤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장으로 창출된 1,000억 달러 중 호스트와 게스트들이 받은 몫은 0달러입니다. 4부 이게 바로 점유형 공유경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이 바로 점유형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점유형 공유경제란 사용자들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뿐 플랫폼의 가치 상승이나 수익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 마치 임대주택에 사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집을 잘 관리해도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전부 집주인 몫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집을 지었으니까 집값 상승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어떨까요? 플랫폼의 가치는 창업자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수백만,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함께 만든 거거든요. 오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츠와 데이터로 창출된 가치였지만 시청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플랫폼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만들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요. 개별 사용자는 플랫폼에 비해 너무 작은 존재죠. 사용자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런 거지 뭐라고 체념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육부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우버를 이용할 때마다 우버 지분을 조금씩 받을 수 있다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하고 리뷰를 쓸 때마다 에어비앤비 지분을 받을 수 있다면, 플랫폼이 상장하거나 가치가 올라갈 때 그 이익을 사용자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경제학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유 경제가 가능해졌거든요. 오늘은 기존 점유형 공유 경제의 문제점을 우버와 에어비앤비 상장 사례를 통해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왜 계속 손해일까? 라는 제목으로 플랫폼 종속성 문제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824억 달러, 1000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가치가 정말 창업자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왜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들이 계속 생태계의 성장 가치 공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공유경제 혁신 이야기였습니다.